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도쿄에서 치러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문 사절단장으로 참석했고요. 자, 지난주 한일 정상이 30분간 만난 것에 이어지는 또 조문외교 국면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큽니다.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번에 또 스튜디오에도 나와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자,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7월 초에 벌어졌고요. 당시에 장례식도 치러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국장까지 왜 2달이 넘게 걸린 걸까요? 예, 그때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졌고요. 네. 네, 그러나 국장이라든가 합동장이라는 것은 돈산 집행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게 일본입니다. 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영국처럼 금방 국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일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만들고 예산도 또 수립하고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네. 자, 일본에서 이렇게 좀 국장이 치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일왕에 대해서는 국장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나 1945년 이후는 요시다 시게르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은 스산만 국장이 됐고요. 이후 예를 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크라든가 네. 유명한 총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국장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합동장이라는 것이 총리에 대해서 보통 치러지는 그러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네, 역대 총리들이 이번에 아주 특별하죠. 특별하다. 너무 특별해요. 너무 특별하고. 너무 특별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드문 일인 것 같고요. 총리 네. 국장은 한 차례 정도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자민당 합동장으로 치러졌다. 네. 자, 이 일본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요. 10,000명 넘는 반대 시위가 일본에선 좀 이례적으로 벌어지고 분신 시도 보도까지도 봤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예, 사실 국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이 원했던 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했는데 일반적으로 키시다 총리가 7월에 아베 총리가 죽은 지 2주 정도로 일반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네네. 처음은 아베 사망에 대한 돈조가 좀 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60% 정도였는데 지금은 역전되어서 반대가 50%에서 60%, 찬성은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라는 거 이외에는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을 사실상 무시한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고 각종 스캔들 문제로 대단히 많았고요.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일본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일반하고 거의 비슷한 국장을 한다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진 것입니다. 네. 초기에는 과반이 좀 넘는 찬성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으로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스캔들 얘기도 말씀 주셨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패착,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 말씀하셨지만 이 통일교 이슈가 이 최근에 반대 여론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권 자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 간의 좀 뭔가 유착 관계 이런 게 좀 실제로 드러나고 있나요? 예, 사실상 자민당하고 통일교의 관계라는 것은요, 아베 총리의 외초부, 키시노부스케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요. 오래됐군요. 예, 그래서 반공
친미라는 노선에서 그 종교하고 자민당의 극우파 쪽에서 일치가 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베 신조까지 그 3대 앞에 아베 전 총리의 아버지도 그랬고요. 3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자민당의 선거 협력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민당 국회의원층 그 50% 이상이 통일교하고 관계가 있다. 이러한 발표도 있었고요. 네네. 네, 그러나 정치와 종교단체의 관계라는 것은 이 종교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오히려 뉴스수는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교만적인 그 시각으로 화제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복합적이군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조문 외교를 앞세워서 이 반대 여론을 좀 정면 돌파하려고 했던 기시다 총리. 그런데 지금 G7 정상들은 모두 불참. 이 참석자 명단이 좀 조촐해졌어요. 그럼 이번 맞습니다. 국장 추진 때문에 기시다 총리에게는 역풍이 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풍까지 가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 많은 그 G7급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상으로 피용이 너무 든다라는 부분이죠. 헬리스 부통령 그리고 인도의 모디 수상, 오스트리아, 호주의 수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독수 총리가 현직의 거물급이고요. 나머지는 대사급 혹은 경제적인 관계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170억 원 정도 투입하는데 그러나 조무외교라는 것은 국민들 기대도 하지는 않고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 이상의 돈이 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앞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이 있었고 국민들이 그것을 TV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너무 비경화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어떤 면에서 초라하다. 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초라한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민당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서 역풍이 사실 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야, 당장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가 비교는 될 텐데 비용은 더 든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집권 자민당 내부 상황은 어떤가 궁금한데요.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에 워낙 지분이 컸기 때문에 권력관계 변화가 현재 기시다 총리의 입지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사실 그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요, 아베파, 극우파에는 그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예, 아베 전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민당 내에 그 키다 같은 진도파 쪽의 권력이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원래 키다 총리는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마지막으로 극우파로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계산을 잘못돼가지고 오산이 좀 있었다.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게 권력 투쟁이 또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인데. 자, 일본 정가의 이 내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합계가 50% 이하면 총리가 퇴진한다. 이런 법칙이 있다고 전해지던데요. 지금 기시다 아까 역풍은 없을 것이다 얘기하셨지만 기시다 총리의 혹시 사퇴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을 그 아오키의 법칙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유명하고요. 최근 가장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그 합계가 53% 정도이기 때문에 14%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해산 총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도 그때는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민당 안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벌써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네. 자, 이거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국장 참석 예정 발표가 됐었죠. 한일 네.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조문외교 국면에서 또 총리가 일본으로 가고 자, 지난주 뉴욕에서 있었던 이 한일 양국 간의 간담 또는 약식회담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일본 쪽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65년도에 한일 관계는 정상화됐고 네네. 산 문제는 끝났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간제징용 문제, 형능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일본 쪽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게 지금도 일본이 말하고 있고 그거는 간담이었다. 네네네. 간담하고 약식회담 그리고 소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그 일본의 특히 관반 장관이 요새 즉 말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간제징용 문제, 형능화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해결해야 된다라는데 일본 정부는 그 상당히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일본의 입장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자, 오늘 이제 국장이 끝나면 내일은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여기서 네. 조금 진전된 메시지나 어떤 의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간제징용 문제로 한국 내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기존의 재단, 이 재단 이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재단의 이사를 저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예, 조금 알고 있는데, 제 임기는 9월 말에 끝나지만, 네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재단을 활용하여서 폐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해결책을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할 서로 회담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러한 재단을 활용하여서 오히려 문제가 고질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때 화해와 치유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이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상당히 좀 거부하셨던 측면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1,000명 이상이 벌써 소송을 일으켰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의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 방식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오히려 큰 역분이 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심해야 될 문제다. 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일본 외무상에게도 말씀하셨던 이제 재단을 통한 위탁 변제 방식 전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내일 다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시다 총리가 이 국내에서 아까 이제 아슬아슬한 지지율, 요 반전을 위해서 오히려 한일 관계를 좀 이용해서 강경 기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이미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미 강경하다. 기시다로서도. 그러니까 기시다로서는 아베 노선을 계승하여서 한국의 문제 해결을 확실하게 더 내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정도. 그러니까 강경한 자세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더 이상 강력하게 나올 수가 없는 정도로 강력한 거죠. 현재 상황이라고. 더 강경해지기도 어렵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내일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보고 향후 한일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교수님 고견을 또 수시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